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나탄즈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란의 핵과학자 IRGC 고위 관계자들이 사망했고 이제 이 갈등은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40년 동안 이어져 온 갈등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립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은 한때 엄청 친했습니다. 팔라비 왕조 시절에 이란은 친미 노선을 탔었고 이스라엘과도 협력을 잘 했죠. 군사정보 교류는 물론 석유까지 넘기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1979년 이스라엘 혁명으로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집권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란은 반미, 반이스라엘 노선으로 돌아섰고 팔레스타인, 에즈볼라 등 이스라엘의 적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 둘 사이의 그림자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은 중동을 다시 화약고로 만들었습니다. 이란은 예멘의 후티 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했고 이스라엘은 시리아 안에 있는 친이란 시설을 수시로 공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2024년 4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정밀 타격합니다. 표적은 IRGC 고위 인사, 이란의 심장을 건드린 셈이죠. 이란은 곧바로 응수를 합니다. 진실의 약속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자국 본토에서 수백 개의 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로 발사를 합니다. 같은 해 9월 이스라엘은 헤스볼라 최고 지도자 나스랄라를 레바논에서 공습으로 제거를 합니다. 사실상 대리전을 넘어선 직접 충돌이죠. 그리고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200대 이상의 전투기로 이란 나탄즈 핵시설을 정밀 폭격, 이란의 핵과학자와 IRGC 사령부 인사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젠 그 어떤 외교적 수습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싸우는 걸까요? 일단 이란은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의 억압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국가 존립 위협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하마즈, 헤즈볼라, 후티 등 친이란 무장단체들을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무엇보다 종파적, 이념적 대립이 가장 큰데 시아파 중심의 이란과 수니파 중심의 이스라엘은 언제나 대립을 불러일으켰고 반유대주의, 반서구주의도 이란 내부 정서에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은 바로 이거죠. 이란이 정말 핵무기를 만들었을까?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이미 핵탄두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이란은 전력 생산을 위해 우라늄을 개발했다고 했지만 이란이 만든 우라늄은 몇천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으로 확인되었죠. 하지만 탄두 소형화 기술과 미사일 탑재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미 이란이 핵을 개발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 싸움을 중재시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오만의 중재로 오만 무스카트, 이탈리아 로마 등에서 5차례 걸쳐 고위급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2025년 6월 13일부터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충돌로 6월 15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리기로 했던 제6차 미국-이란 핵 협상은 취소되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국 모두 핵 협상 타결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미국이 곧 이스라엘을 자제시킬 거란 예측도 존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더 공주에 몰리면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을 중단하거나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되면 미국도 협상을 중단하고 강제적 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멀지 않은 시간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자제시킬 것 같습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오늘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면전까지는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긴 시간 갈등이 지속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